지난번에 어떤 이마가와 요시모토 때 이제 다뤘지만 아무래도 매우 중요한 주제인 만큼 오늘 또 새롭게 다뤄볼까 합니다. 오케아자마 전투. 오케아자마 전투의 주인공은 역시 뭐 이마가와 요시모토보다 오다 노부나가라고 볼 수 있겠죠. 이 오케아자마 전투는 일본 전국 시대의 3대 기습전이라고 불리는데, 그 중에 이제 가장 좀 알려지고 가장 중요한 전투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일본 3대 기습전이라고 하면 카와고해성 전투 1546년인데, 여기 이제 우리가 그 이마가와 요시모토와 이제 삼국 동맹을 했던 그 동쪽 사가미 지방의 호조가 거기서 이제 거기가 승리한 그게 카와고해성 전투고, 1555년에 이츠쿠시마 전투가 있는데, 여기는 이제 모리가라고, 이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제 잘 아시는 그런 거지만, 이게 일본 전국시대 가장 그 뛰어난 이 지략가였다는, 그 저기 뭐 모리 모토나리가 이제 이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어떤 주고쿠 지방이라 그래요. 그 한자로는 이제 중국인데, 그게 지금의 이제 히로시마 쪽입니다. 이제 그쪽에 이제 패자가 되어가는 그런 시작이 되는 전투입니다. 이 모리가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유가 이제 훗날에 이제 조슈번이 돼요. 이게 이제 이 야마구치현 쪽에 이제 그 거기가 중심이 이제 조슈번인데, 그게 이제 우리가 그 나중에 메이지 유신 때 그 사초 동맹의 그 조슈입니다. 그 이토 히로부미의 고향이기도 하고, 또 이 저기 뭐야 우리가 그게 싫어하는 이제 아베 총리의 외할아버지 기시 총리가 또 이쪽 조슈번 출신이고요.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모리가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게 잘 알고 있죠.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다룰 그게 이제 오케아자마 전투가 이렇게 해서 일본 3대 기습전이다. 일본 전국시대 3대 기습전이 되겠습니다. 오다 노부나가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오다가는 원래 오와리 수호, 이 시바시의 수호 대리인 기요스 오다가의 또 밑에 대리, 그러니까 가로인데 그인 오다 탄조노주 가문의 장자입니다. 이게 이제 이마가와가 같은 경우에는 이 막부 밑에 관령 밑에 그래도 수호지 않습니까? 근데 이 사람은 그 수호 대명의 대리의 대리. 이게 이제 좀 뭐 가문이 별로죠. 이마가와가보단 별로입니다. 근데 이 할아버지 때부터 노부나가의 할아버지 때부터 이 저기 뭐야 이제 좀 세력을 좀 키우기 시작했나 봐요. 근데 이 뭐 기요스 오다가가 이제 오다가의 이제 그 뭐 일종의 이제 종갓집이라고 말씀드렸는데, 이 탄조노주는 이제 계속 그 오다 노부나가 쪽 집안에서 이제 그 세습하는 그런 이제 그 조정에서 주는 관직명입니다. 노부나가의 이제 좀 조상에서부터 좀 보자면, 일단은 할아버지 때부터 새를 키웠지만 가장 그 이제 어떤 큰 저기 뭐야 부흥을 이끈 그다음에 이제 아버지 노부히데입니다. 그 전에 말씀드렸던 그 일본 그 작가 시바 료타로가 이제 그 지역 사람들의 그런 지역색 이런 거를 좀 논한 바가 있는데, 예를 들어서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그 미카와 그 마츠다이라 가문 같은 경우엔 그 시작 자체가 그 산골 벽지에서 시작을 했답니다.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남자들이 이제 좀 무골에 터프하고 좀 충직한 뭐 그런 특성이 있었던 모양이에요. 그래서 그 특성을 이제 끝까지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그 이 자기네 가문이 커가면서까지도 이제 지켜냈기 때문에, 그것이 이제 그 에도 시대 200년에 이제 큰 영향을 줬다라고 이제 시바 료타로가 보고 있는데, 이 시바 료타로가 보는 오와리 사람들의 특징은 이 상인 기질입니다. 이 상인 기질을
일 수밖에 없는 것을 그 오와리의 그 지형적 특성에서 보는데 이 남쪽은 이제 항구로 이어져 있어요. 그게 이제 이세만으로 이어집니다. 그래서 이제 쯔시마라고 하는 그쪽 그 항구 도시를 점하면서 이제 이 돈의 위력을 이 오다가는 좀 이게 좀 일찍 맛봤던 모양입니다. 그래서 나중에 오다 노부나가가 자기의 이제 그 문장 기로 세우는 걸 보면 이 저기 뭐야 그때 말씀드린 영락통보 그 명나라의 영락제 때 만든 그 영락전이죠. 그거 자체가 이제 가문 깃발이에요. 이 돈. 지금 우리로 치면 이제 내 상징이야. 하면서 뭐 달러 이렇게 막 깃발로 들고 다니는 거랑 비슷하죠. 그래서 지금 우리 좀 뭐 조선시대 그래도 좀 성리학적인 좀 선비 뭐 이런 영향을 받은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뭐 이렇게 돈을 밝히는 뭐 이런 좀 멋이 없다 뭐 이런 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것이 오다 가문과 어떤 그를 이은 도요토미 가문 그리고 그 오와리 세력의 어떤 하나의 특징이었다. 이제 그런 어떤 그 돈과 이속 이제 이런 것이 이제 그 특징이었다.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.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 오와리 사람들이 이렇게 화려한 걸 좋아하고 뭐 이렇게 무사들도 뭐 이렇게 치장을 하고 그랬지만 막상 싸움은 못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뭐 이제 기회가 될 때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뭐 이렇게 오와리 세력이 막 밀리고 있으면은 저쪽 그 훨씬 숫자가 적은 저 이 도쿠가와의 저 이 미카와 세력이 왁 하고 치고 나가면은 그러면 이제 이제 쟤네가 나간다 이때다 하고 이제 뭐 그런 경우도 많고 그랬던 모양이에요. 근데 이 우리가 뭐 이것도 좀 자세히 좀 다뤄볼 필요가 있는 거지만 그 종자도포라고 하죠. 그게 이제 그 포르투갈 이제 상인들이 가지고 온 그 머스킷 이제 그 조총이죠. 이제 조선에서 우리가 불렀던 그게 들어오고 그런 어떤 저기 뭐야 전쟁의 양상이 뭐 피와 땀이 막 이렇게 서로 부딪히고 막 이게 그런 데서 이제 그 양상이 바뀐 거죠. 그런 어떤 신문물의 도입과 함께 그러면서 이제 그 이 어떤 유럽의 그런 그 축성 기술도 또 들어오기 시작해요. 뭐 우리나라에서 그 일본 그 당시에 이제 서구에서 들어온 영향받은 그런 축성을 좀 엿볼 수 있는 거, 뭐 아주 뭐 대단한 성은 아니지만 간이루어진 거지만 뭐 울산 같은 데 가면 외성 그게 이제 가토 기요마사가 지은 외성 이런 것들이 있죠. 그러니까 이제 성 같은 경우에 우리가 뭐 지금 뭐 그거는 다시 만들어진 거긴 한데 뭐 오사카 성 같은 경우에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그 자식을 이제 그 도쿠가 이에야스가 이제 공략 이 저기 정벌을 하러 오죠. 그래서 아무리 많은 대군이 와도 정말 뚫고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이 이제 그 성을 잘 지어 놓으면은 어떻게 뭐 감당을 할 수가 없었답니다.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대포 같은 것도 갖다 쏘고 막 그랬는데 이 나중에 후반 그 전국시대 후기에 들어서면 전쟁의 양상은 그런 물량전, 경제전이 되는 거죠.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참 오다 가문이 어떤 그런 상인 기질을 갖고 있었던 그런 점을 생각을 해보면 참 시대의 흐름과 정말 잘 맞았던 그런 기질이 있었던 거죠. 이 상인적인 이 사고 회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오다 노부나가의 이 경제 정책을 보면 이 라쿠이치 라쿠자라고 하는데 이제 한자로 이제 락시 락저입니다. 이게 뭐냐면 자기네 그 저기 뭐야 뭐 이 관문 같은 그런 걸 지어놓고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지나가려고 그러면 세금도 내고 또 뭐 중세적으로다가 뭐 마음대로 이동도 못하게 하고 뭐 그랬었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은 외부에 있는 상인들 마음대로 들어와서 마음대로 뭐 허가제나 뭐 이런 그런 거 없이 그냥 마음대로 장사를 해라. 그러니까 자유 시장을 그때 16세기에 이미 이제 노부나가는 그 이점을 알고 그리고 이제 그런 그 장려를 했던 거죠.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뭐 판단하는 뭐 해석의 차이는 있는데 이것이 과연 그 어떤 그 당시 서구 유럽의 그런 뭐 자유시장 도시 그런 뭐 그런 기능을 했느냐 뭐 그런 어떤 해석의 여지는 있습니다. 근데
일단은 일견, 예, 그런 어떤 그 저기 뭐야 그 당시에 다른 영주들이 그런 자기네 영지에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장사를 하려면 뭐 저기 허가도 받아야 되고 돈도 내야 되고 뭐 그랬던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근세적인 그런 어떤 경제에 대한 어떤 감각이 있었다. 이 오다 노부나가 같은 경우에 유년 시절이 매우 독특합니다. 그러니까 뭐 저희가 뭐 이제 지난 편에서 이제 포로 생활을 하는데 이제 오다가의 그 당시에 이제 이 적자였던 사람이 오다 노부나가였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당시 3대 영웅이었다라고 하는 일본 전국시대 3대 영웅 중에 이 노부나가와 도쿠가와 이에야스 그 당시 어린 이 다케치요는 거기서 처음 만나고 그래도 제법 그 이게 이 성장하는 어떤 회사에 이제 그 맏아들이었던 거예요. 뭐 물론 서자형은 있었는데 그래도 적자 중에선 장자였고 그다음에 이제 그 회사를 그런 어떤 이 오와리 어떤 탄조노주라는 그 세력의 그런 그 후계자로서 일찍 낙점이 돼 있었습니다. 그리고 아버지 같은 경우도 어떤 걸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아들의 그런 그릇을 좀 파악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 사람이 그릇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 중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굉장히 못마땅하게 사람들이 봤나 봐요. 뭐 신하들도 그렇고 뭐 이제 영민들도 그렇고 이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는 맨날 이렇게 저기 옷도 다 풀어헤치고 그냥 뭐 이렇게 띠에다가 뭐 이런 거 막 주렁주렁 매달고 산과 들로 뛰어다니고 뭐 이렇게 뭐 장난치고 뭐 까불고 뭐 때려 부수고 뭐 저기 뭐 저 여염집 안악들이나 꼬시려고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이 그 당시 별명이 오우츠케였답니다. 큰 멍청이였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이 사람은 참 뭐 도쿠가와 이에야스 같은 경우 어릴 때부터 이거 뭐 우리 그 와카김이라 그러죠. 그 어린 주군은 저기 순부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실까. 근데 그분이 그렇게 사람이 뭐 반듯하고 하면서 이 너무 그 이게 영민들이나 그 부하들이 너무 사랑하거든요. 근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. 굉장히 불편한 사람이었던 모양이에요. 성격 자체도 굉장히 급하고. 그래서 이제 뭐 이제 그 어머니 친모조차도 그 노부나가의 동생이었던 노부유키를 더 편애를 했다고 해요. 그리고 뭐 이제 그 대신들도 그런 어떤 신하들도 오히려 좀 노부유키 같이 저런 사람이 좀 나중에 이어받았으면 좋겠다. 뭐 그런 생각도 실제로 했고요. 그러다가 1549년에 이제 그 아버지 노부히데가 이 이제 미노 지방 이제 북쪽에 있는 미노 지방에 일단 사이토 도산과 그냥 격렬하게 싸웠었는데 이 사이토 도산이라는 사람은 이제 또 이 전국 시대를 얘기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또 특이한 사람입니다. 뭐 기름 장수였다가 이제 신분 세탁을 착착 해 나가면서 이제 명문 사이토시를 뭐 이렇게 돈 주고 사고 뭐 이렇게 부하였다가 이렇게 그 나라를 하나를 저기 들어먹은 그런 아주 그 용감한 사람인데 이 민호의 정말 뱀이다 뭐 이게 그렇게 그 불리던 사람이에요. 이 사이토 도산과 이제 그 아버지 노부히데가 이제 치열하게 싸우다가 49년에 둘이 이제 이 결혼 동맹을 합니다. 혼인 동맹을 하는데 이 사이토 도산의 딸과 이제 오다 노부나가가 결혼을 하는 거죠. 이게 그 노히메라고 불렀어요. 그때 사이토 도산의 딸을 이제 미노 지방에서 와서 노히메라 불렀는데 역사적으로는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는지 이렇게 굉장히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사료에도 잘 나오지 않고 그리고 뭐 이렇게 나중에 오다 노부나가가 죽은 이후에도 뭐 끝까지 살았다는 설도 있고 오다 노부나가가 그런 죽었을 때 같이 죽었다는 얘기도 있고 뭐 그렇긴 해요. 그래서 뭐 노히메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얘기하고 있는 그 대망 이 소설 같은 데서는 뭐 드라마나 게임, 영화 이런 데서는 굉장히 이제 뭐 노부나가 못지않은 여걸로 뭐 평가를 받는데 잘 모르겠습니다. 어떤 사람이었는지. 이 49년에 이제 그 결혼을 하고 그래서 이제
이 처가가 든든하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또 뭐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, 예. 그래서 뭐 이제 꽤나 큰 어떤 자산이었던 모양이에요. 1552년 3년 후에 부친 노부이대가 40이 넘은 나이인데 이제 죽습니다. 그러고 나서 이 장례식을 하는데 이 오다 노부나가가 이 저기 뭐야 뭐 요즘 장례를 하면은 뭐 요즘도 뭐 검은 옷 입고 그러잖아요. 이제 거기도 이제 의복이 있었을 텐데 그냥 이제 뭐 머리 그냥 대충 묶고 이렇게 막 나타나가지고 그 향을 거기 이제 그 재단에다가 휙 던지고 도망 그냥 갔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저 가문을 이어야 되는 장자가 그런 기행을 하니까 뭐 이제 그 저기 뭐야 더 평이 더 나빠졌죠. 아주 그냥 악평이 아주 그냥 하늘을 찌르죠. 그러니까 이제 노부이대가 붙여준 이제 노부나가의 스승이 있었지 않겠습니까? 이제 그 교육력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이제 저 히라테 마사히데라는 사람입니다. 이 히라테가 그래서 이제 그 편지를 쓰는 거죠. 야, 와카기미, 당신 이러는 건 다 내 잘못인 것 같다. 근데 앞으로는 이러지 말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렇게 하셔라.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자해를 해서 예, 목숨으로 이제 죽음으로 간언을 합니다. 근데 이 뭐 간언을 했다고 그래서 뭐 그 뭐 내일부터 그러면 머리 단정하게 자르고 뭐 그럴 사람이 아니죠 그 사람은. 예, 오히려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이렇게 화를 냈답니다. 이런 바보 같은 놈 있네 뭐 이러면서. 그러면서 이제 그 넋을 기리는 이제 뭐 절도 지어주고 그 자식들도 이제 뭐 노부나가가 많이 이제 챙겨줬다고 해요. 그 1553년 이 4월 같은 해 장인인 이 도산 사이토 도산과 쇼토쿠지라는 한자는 정덕사인데 거기서 이제 그 직접 만납니다. 근데 이 원래 이 전국 시대에는 이 장인하고 사위하고 얼굴을 몰랐대요. 결혼식에 그렇다고 결혼식인데 와야지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거의 뭐 딸만 보내고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거의 얼굴을 보는 경우가 없었답니다. 근데 이제 이 직접 이제 가문을 계승한 이제 그 이 사위와 원래 이제 그 어떤 그 이미 이제 세력을 이제 이끌고 있던 장인이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좀 이렇게 간 보는 거죠. 예. 이놈이 어떤 놈인가? 이놈이 소문은 엄청 안 좋고 뭐 딸이 이제 편지 보낸 거를 보면 그냥 이런 거 같은데 그래도 내가 사람 보는 눈은 있으니 한번 직접 봐야겠다. 뭐 이런 거죠. 이게 뭐 실제로 그 시집간 딸의 그런 편지는 아주 그냥 뭐 거의 뭐 그 당시에 뭐 대사관 없었잖아요. 예, 대사관 없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거였답니다. 나중에 뭐 오다가와 도쿠가와 간에 이제 혼인에서도 어떤 그 역할을 많이 했었고요. 그런 상황이었죠. 그래서 이제 쇼토쿠지라서 이렇게 처음으로 만났습니다. 근데 이제 이 딱 둘이 만나가지고 이제 헤어졌잖아요. 그래서 이제 사이토 도산이 이 주위 이제 신하들을 보고 참 이제 그 내 자식들은 내 사위의 성 밑에서 말을 매게 생겼구나 그랬답니다. 이게 그 당시에 어떤 오다 노부나가를 알아본 사람은 그러니까 그 부친이었던 노부이대 그리고 이제 사이토 도산이었던 거죠. 그런데 사이토 도산도 3년 후에 아들 요시타츠의 배반으로 예, 전쟁에서 죽습니다. 이제 오다 노부나가는 이제 아버지도 이제 이 장인도 이 뒤를 봐주는 그런 사람이 없는 상황이 옵니다. 그렇게 되자 이 평소에 노부나가를 이제 좋게 보지 않았던 중신들이 그 동생 아주 그 저기 뭐야 뭐 아주 뭐 엄친아였던 모양이에요. 엄친아도 아니죠, 그냥 동생이니까. 이 오다 노부유키를 지지하며 모반을 일으킵니다. 그리고 이 싸움에서 노부나가는 이제 힘들게 이제 승리를 하고 이제 그 어떤 뭐 이제 배신했던 그 부하들 중에서도 이제 항복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용서하고 이제 가문을 추스리고요. 그러고 나서 이 오와리 전체가 통일이 된 상황이 아니었어요. 그때 당시에 이 전에 말씀드렸던 그 시바가
그리고 그 기요스 오다가 이제 이 탄조노주 오다가의 이제 종가죠. 이제 그쪽까지 이제 다 이제 그 흡수하면서 오와리 통일을 갓 마칩니다. 그러고 나서 1560년 드디어 오케아자마 전투가 시작이 되는데 이마가와 요시모토가 2만 5천의 대병을 이끌고 오와리 침공을 개시합니다. 오다 노부나가 하면은 뭐 별명이 여러 개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뭐 이게 제일 인상적으로 이제 알고 있는 별명이 이 제6천마왕입니다. 그 제6천마왕이라고 불리게 된 게 이제 이 사람이 그런 어떤 썩은 그 당시 일본의 그런 불교 세력들을 이제 뭐 아주 타협 없이 이제 끝까지 막 이 탄압을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러면서 이제 불적 불교의 적이다 해서 불적 그래서 뭐 어마어마했죠. 그때만 해도 이제 불교 세력이 엄청나게 컸기 때문에 거의 이제 뭐 다이묘 수준의 이제 그런 세력이었기 때문에 또 민중들이 이제 뭐 이게 불적이라고 하니까 뭐 거의 뭐 광신도 같이 이제 달려들었죠. 근데 오다 노부나가의 이 전국구 대비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지방 영주에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 이 저기 동해 지방에 이제 오와리에 이런 사람이 있다. 그런 이름을 알게 되는 그 순간 이제 6천마왕으로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진화해 나가는 첫 발걸음 오케아자마 전투입니다. 1560년 5월 12일 드디어 이 동해의 제일무사라고 불렸던 이 이마가와 요시모토가 2만 5천의 대군을 이끌고 순부를 출발합니다. 5월 18일 이 미카와 세력이 이제 선봉으로 이 이마가가 점하고 있던 오타카성에 병량을 보급합니다. 그 선봉에 선 사람이 이제 우리의 주인공 마츠다이라 모도야스 훗날의 도쿠가 이에야스였습니다. 아주 성공적인 그 캠페인을 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5월 19일 3시경 오다의 요새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. 그때 당시에 오다가의 정세는 이제 뭐 신하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갑론을박을 한 거죠. 항복을 하자. 뭐 항복하면 다 죽이게 하겠냐. 뭐 이서부터 아니다. 우리가 그래도 뭐 저기 꽤 오랫동안 저기 쟤네랑 이제 다투고 있었는데 뭐 이거는 수치다 부사의 수치다 막 싸우고 있었죠. 근데 노부나가는 아무 말 없이 그냥 뭐 듣고만 있다가 들어가서 이제 일단 잤답니다. 이게 뭐 답을 알 수 없을 때는 참 자는 게 최고 같아요. 자고 있다가 이제 새벽 4시경에 노부나가가 일어나가지고 선체로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. 이제 우리가 이제 오차즈케라고 하는 그런 걸 먹겠죠. 그러고 나서 난데없이 이제 부채 갖고 와봐 하더니 이 아츠모리라고 하는 시를 씁니다. 이건 이제 그 옛날에 미나모토가와 다이라가의 싸움을 다뤘던 그 어떤 일본의 전통 이 문학이죠. 거기에 나오는 건데 제가 한번 읊어보겠습니다. 생각컨대 이 세상은 영원히 살 곳이 못 되는 것을 풀잎에 맺힌 하얀 이슬 물에 비친 달보다 허무하구나. 금곡의 꽃을 노래하던 영화는 먼저 무상한 바람에 흩날리고 남쪽 막루에 달과 논일던 이들도 달보다 먼저 가버려 무심한 이 세상에 구름에 가려. 인간 50년 돌고 도는 인간사에 비하면 덧없는 꿈과 같구나. 한 번 태어나 죽지 않을 자 누구인가. 인간 50년 돌고 도는 세상사에 비하면 덧없는 꿈과 같구나. 한 번 태어나 죽지 않을 자 그 누구인가. 어떻게 보면 20대의 오다 노부나가로서는 어떤 이 한 번 태어나서 이 죽으면 그만인 것을 하는 좀 치기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. 이게 이마가와 요시모토 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뭐 계획된 어떤 뭐 승산이 있었던 그런 전쟁이라기보다는 어떤 청년 오다 노부나가의
정말 정말 뭐 우리 옛날에 뭐 저기 스타크래프트 하면 뭐 시읒 비읒 러시라고 하죠. 뭐 한번 질 것 같으면 막 SCB 다 몰고 막 가는 거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그 새벽 4시경에 돌연 기우스성을 막 출발합니다. 막 혼자 막 말을 타고 막 뛰어나가요. 그런데 그때 이제 소성이라고 그 시동들을 소성이라고 불렀어요. 그래서 5기만 이제 따라갔답니다. 아이고 죽은 어디 가십니까? 그래서 5명 따라갑니다. 그러다가 이제 아츠다 신궁으로 이제 도착을 합니다. 이제 스멀스멀 이제 그 저기 뭐 SCV도 뭐 모이고 뭐 저 뭐 생마린도 깡마린도 모이고 뭐 발업도 안 된 뭐 질럿도 왔고 막 그러겠죠. 그래서 전체 그 당시 어떤 오다가가 한 뭐 5천 명, 뭐 방위군까지 하면은 5천 명이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2천 명이 이제 모인 거예요. 이제 모이면서 이제 전승 기원을 합니다. 근데 그때 이제 이미 뭐 일단 그 신초고기 같은데 보면은 뭐 이렇게 뭐예요 비둘기 같은 것도 뭐 미리 숨겨놨다가 뭐 이렇게 뭐 내고 막 그랬나 봐요. 뭐 그래서 이제 좀 봐라 이제 뭐 신이 우리를 뭐 굽어살핀다 조금 쇼도 했겠죠. 그거야 뭐 이제 뭐 현대에서도 뭐 다 하는 거니까 뭐 했던 모양입니다. 2천 명을 데리고 이제 오키하자마로 출격을 합니다. 그 당시에 이제 서전의 이제 승리에 이제 좀 안심하고 있었던 요시모토 본지는 약 5천 명이 오키하자마라는 언덕 위에 포진하고 있었습니다. 그 언덕 위에 포진했다는 거는 이제 누가 오는 게 다 보인다는 얘기죠. 그러니까 뭐 어떤 뭐 전략적인 실수나 뭐 이런 게 있었던 건 아닙니다. 근데 이 참 이게 역사에 보면은 그런 어떤 그 과병이라고 그러죠. 이제 좀 부족한 병사가 큰 군대와 이제 맞서 싸울 때 역사적인 영웅들 같은 경우는 어떤 신의 사랑을 받는 모양입니다.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뭐 후금을 세웠던 나중에 청나라의 이제 누르하치 같은 경우에 그 명나라 군사랑 이게 붙기 전에 뭐 만주 발파니까 더 그럴 수 있는데 갑자기 모래 폭풍이 팍 일어났대요.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명나라는 이제 이제 포병이나 이제 그런 뭐 조총 뭐 이런 게 이제 주력이었던 모양입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적이 오는 걸 미리 알고 이제 이게 뭐 이렇게 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인데 저쪽 그 이제 뭐 여진족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병대가 뭐 워낙 세잖아요. 이게 모래 폭풍이 확 부니까 이게 막 그 우하고 온 걸 이제 명나라 애들이 몰랐던 거죠. 그래서 이제 뭐 각계각파를 당해가지고 이제 뭐 그랬던 일이 있는데 이때도 그랬던 모양입니다. 이 언덕 위에서 5천 명의 이제 이마가와가 이렇게 저기 뭐야 좀 쉬고 있는데 모래 폭풍이 이렇게 일어나니까 뭐 시야가 안 보이잖아요. 근데 갑자기 2천 명이 이제 막 와 하면서 들이닥친 거죠. 예, 그때 이제 뭐 우리가 흔히 뭐 어떤 미디어 같은 데서 이 오키나자마 전투를 볼 때 오다 노부나가가 이건 뭐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외칩니다. 이 노리는 것은 요시모토의 목뿐이다. 예, 다른 장수들이나 병사들의 목은 뭐 버려라. 그리고 이 요시모토의 목을 따와라.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돌격을 합니다. 이제 20대 오다 노부나가도 이제 직접 창을 들고 말 위에서 달렸겠죠. 이 뭐 큰 혼란이 일어난 5천 명의 이제 이 요시모토 본지는 이제 완전히 혼란에 빠져가지고 뭐 어쩔 줄 모릅니다.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친위대 갈 일은 무엇이겠습니까? 우리 주군 어디 있어? 그래서 이제 주군을 둘러싸고 방원진을 치고 이제 후퇴를 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 이제 이 가마를 타고 있었던 요시모토도 직접 가마를 버리고 말을 타고 도망갑니다. 그런데 300기의 이 친위대가 보호하고 있는데 노부나가의 친위대가 이 말을 타고 막 쫓아오는 거죠. 이제 그 육박전이 시작이 됐습니다. 그래서 하토리 카즈타다 그때 말씀드린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도 왔던 뭐 쉽게 카츠타다가 1번 창으로 내질릅니다. 그런데 이 우리 요시모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흔히 이제 뭐 만화나 뭐 게임에서 보는 드라마에서 보는 그렇게 막 뭐 허투른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? 이 요시모토 사문지라고 하는 요시모토가 이제 애용하는 이제 검이 있었답니다.
이제 직접 이제 빼서 하토리 카즈타다의 허벅지를 찌르고 물리칩니다. 그 사이에 모리 신스케 이제 그때 이제 말씀드렸던 직접 목을 딴 사람이죠. 요시모토를 잡고 목을 땁니다. 이 요시모토는 이 모리 신스케의 왼쪽 새끼손가락을 뭐 물어 뜯었다는 뭐 그런 전승도 있는데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.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전우철이는 이제 요시모토의 목과 그다음에 철군으로 그렇게 끝납니다. 그러니까 뭐 오다가가 기습해서 성공은 했으나 뭐 완승은 아니었던 거죠.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옛날 저기 뭐야 근세 때 뭐 어떤 유럽처럼 뭐 회의를 해가지고 뭐 그러면은 뭐 종전 조건으로 너네 땅 이만큼 줘 뭐 이런 건 아니었고 그래서 이제 이 철군으로 끝나는데 이 오케아자마의 그런 영향으로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 또 일본 전국 시대의 큰 사건 중에 하나. 뭐 이건 결과론적입니다. 그게 뭐냐면 이제 기요스 동맹이라고도 합니다. 이 동맹의 의의는 이 마츠다 히라가가 이제 독립을 하면서 뭐 조금 더 지나서 이제 도쿠가와가로 칭하죠. 동쪽에 이제 강적이었던 다케다가 이마가와가를 이제 온몸으로 막아냅니다. 그런 방패가 되는 중에 오다가는 서쪽으로 파죽지세로 진출을 합니다. 오다가는 그야말로 날개를 단 것처럼 이제 서쪽으로 이제 패권을 향해 날아가죠. 그리고 나서 전국 시대 20년 이상 그 배신의 시대에 20년 이상의 신의 성실을 지킨 그런 동맹이 됩니다. 오케아자마의 전투에서 우리는 이제 노부나가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이었나 이런 걸 엿볼 수가 있습니다. 이 대망을 쓴 야마오카 소하치가 오다 노부나가 딱 부분을 또 띄워가지고 낸 책이 있었는데 거기 우리나라에 이제 번역돼서 들어올 때 질풍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왔어요. 이 질풍이 이제 뭐 오다 노부나가가 아꼈던 말 뭐 12마리인가 뭐 그 중에 한 마리였던 모양이에요. 이 사람은 그러니까 성격도 급하지만 이 말도 좋아하고 뭐 이랬던 사람인데 이 오다 노부나가라는 사람의 이 과단성은 그 어떤 이 난세에 있어서 천재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? 그러니까 어떤 일종의 도쿠가와 이에야스 같은 어떤 노력가는 어떻게 보면 흉내를 내서는 안 될 정도의 그런 과단성이 있었던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제 혼자 머릿속을 엄청 굴리는 거죠. 그러다가 이제 이제 뭐 부하들은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뭐 그러고 있을 때 자기가 결정을 했을 때 먼저 뛰어나갑니다. 이거 쫓아나가기도 힘들어요. 그러다가 이제 아츠다 신군까지 이제 말을 달리니까 그 사이에 한 2,000명 모일 때까지 시간이 꽤 걸렸다고 합니다. 한 2-3시간씩 걸렸다고 그러고. 그러고 나서 이제 이제 노려야 할 곳을 딱 정했을 때 이제 그곳으로 이제 모든 자기의 이 운과 그런 실력과 그런 모든 것을 한 번에 거는 그런 과단성이 이 오다 노부나가라는 영웅, 난세의 영웅에게는 있었던 것이죠. 그 지난번 편에서 저희가 이제 다뤘던 게 이마가와가 아닙니까? 거기에 우지자네, 이마가와 우지자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범인이었죠. 이제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이 난세라는 시대에서는 누군가가 어떤 부모가 그냥 자식에게 물려준 것만으로는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. 뭐 한 예를 들면 오다 노부나가 같은 경우도 어떤 제일 상속자였지만 동생의 도전을 받았고요. 어떤 뭐 사이토 도산 그 장인 같은 경우도 자기가 직접 그런 어떤 일궈낸 뺏어낸 그런 나라였고요. 뭐 미카와 같은 경우도 뭐 할아버지가 뭐 일찍 죽고 아버지도 일찍 죽고 뭐 이런 아주 고난의 인생을 보냈지 않습니까? 이게 뭐 이마가와 요시모토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서형하고 그런 다툼 끝에 그걸 차지한 것이고요. 뭐 그렇게 편안하게 그렇게 이
저기 뭐야 물려받아서 이제 뭐 그 세력을 이루고 그런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. 이제 일종의 테스트를 어떤 받게 되는 것이죠. 인생에 한 번. 그런데 그 테스트에서 오다 노부나가는 아주 기적적이고 너무나도 이제 매력적인 승리를 해내는 것이죠. 그러고 나서도 오와리에서 그 이제 거기에 이제 자기 영지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 서쪽으로 예 그리고 이제 일본 전역을 거의 통일해 나가는 단계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. 오늘 IJ 독서 튜브